참 요즘 주식 시장을 보면은 저도 우리 국내에서 20년이 넘게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지만은 항상 이 변동성이 나오는 날 상승도 그렇고 하락도 그렇고 너무나 급격한 움직임이 나와서 매매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우리가 세계 대장주라 불리는 이 미국 증시 그거와 비교를 해서 우리 증시가 왜 이렇게 변동성이 큰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우리 증시만의 특징, 변동성이 큰 우리 증시만의 특징을 우리가 머릿속에 잘 갖고 있어야 전략을 세우시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전략을 꼭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최근에 한 달 전쯤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글로벌 증시의 각국 증시의 시가총액 비중,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각 국가별로 전체 시가총액을 이제는 비중을 나타낸 것인데 역시나 1위는 세계 대장국답게 이렇게 미국이 전 세계 시가총액에서 59.75% 거의 60%를 이 미국 국가라는 이 대장 국가가 시가총액 6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일본이 5.84%, 중국이 4%, 뭐 영국이 3.7%. 그렇죠? 이 대한민국, 우리 한국은 1.62%, 미국은 거의 60%인데 전 세계에서 우리는 1.62%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참 엄청난 큰 차이죠. 특히 이 시가총액 상위 20위 기업 전 세계적으로 시가총액 20개 기업을 보면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구글이나 뭐 애플, 페이스북 이렇게 22 종목 중 미국 기업이 14곳이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것이죠. 그렇죠? 20개 종목 중.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나마 20개 기업 중에서 삼성전자가 14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 삼성전자마저 없다면은 우리나라 1.62%, 전 세계에서 1.62%도 훨씬 더 떨어질 수 있는, 그렇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은 상당히 작다. 그렇죠.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한눈에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 우리 증시, 미국 증시에 투자를 아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추세를 한번 잡고, 이거 지금은 다우지수 일봉 차트인데 추세를 잡으면은 변동성이 크게 나오지도 않으면서 점진적으로 우상향, 안정적으로 우상향, 그렇다 보니 매매를 할 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종목을 분석을 하면서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 코스피만 보더라도 상당히 급격하게 단기간에 급락, 또 오를 때는 또 단기간에 급등, 이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는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를 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자, 결과론적으로 우리 코스피를 먼저 작년 이 코로나19 이후에 상승 퍼센트를 대략 보면은 1439포인트, 거의 1440을 작년 3월, 20년 3월에 저점을 찍고 지금은 코스피는 2배가 조금 넘게 오른 상황이죠. 그렇죠? 1440에서 지금 3199, 3200이니까는 100%가 넘게 지금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우리 코스피에 해당되는 미국의 이 다우지수도 한번 보게 되면은 다우지수는 저점을, 그렇죠? 차트를 좀 키워봐서 작년 다우지수의 월봉을 좀 보게 되면은 작년 3월에 18,000포인트였죠. 지금은 35,400포인트. 우리 코스피는 작년 3월부터 2배가 넘게 100% 이상이 상승했는데 미국 증시는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아직 18,200에서 35,000, 2배가 아직 상승을 하지 않았죠. 그렇죠? 우리 증시 빨리 오를 때는 빨리 오르고 또 내릴 때는 빨리 내리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자, 우리가 하나 살펴볼 게 뭐냐면은 우리 국내로만 봤을 때 시가총액의 큰 비중을 봤을 때 이 삼성전자라는 종목, 그렇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상당히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렇죠? 모처럼 만에 이렇게 크게 2.82%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 삼성전자의 분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분봉인데 이 모습과
우리 코스피의 3분봉의 모습, 그렇죠. 거의 12시 부근부터 그냥 우리 코스피 3분봉상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쏴버립니다. 그렇죠. 우리 삼성전자도 12시부터 느닷없이 상승으로 쏴버리죠. 그렇죠. 일단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시가총액 대형주들이 이렇게 느닷없이 쏴버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거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 모습을 우리가 참 재밌는 것이 지금 이 화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매매한 금일 오늘 매매한 매매 동향을 이렇게 시간별로 선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붉은색 선이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나타낸 것인데 불과 11시까지만 하더라도 11시 초반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1000억을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지금 결과로 장 마감하고 봤더니 1조 1700억을 순매수했죠. 자, 이 위치에서 우리가 볼 것은 11시까지 마이너스 1000억을 매도를 했던 외국인 자체들이 느닷없이 순매수 금액을 쭉 끌어당기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삼성전자를 대량으로 매수를 해주면서 그러면서 주가지수 또한 동반으로 느닷없이 상승을, 그렇죠. 분봉상에서도 코스피 느닷없이 상승을 해버리잖아요. 삼성전자 느닷없이 상승을 하고, 그렇죠. 지수도 느닷없이, 삼성전자도 느닷없이. 그것을 봤더니 이 외국인들이 11시, 12시부터 그냥 마이너스 매도에서 순매수로 느닷없이 전환을 시켰다는 것이죠. 자, 왜 계속 느닷없이라는 표현을 썼냐면은 우리가 아까 먼저 봤던 것이 이 기사를 먼저 봤잖아요. 그렇죠? 이 시가총액 비중. 미국은 천천히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우리 시장은 상승과 하락이 느닷없이 나오고 참 매매하기가 변동성이 커서 어렵죠. 그것을 우리 시장에 그대로 들고 오면은 삼성전자라는 우리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이 삼성전자가 움직이는 모습과 또 개별 소형주 시가총액이 뭐 1000억 원짜리 이런 종목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모습을 봤을 때 삼성전자는 하락을 하더라도 일단 추세적으로 이렇게 느릿느릿 하락이 나오지만 시가총액이 아주 작은 종목들은 그냥 막 정신없이 그냥 쭉쭉 하락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것이 바로 시가총액의 크기에 따른 이런 주가의 움직임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미국 증시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시가총액이 전 세계에서 60%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는 1.62%, 시가총액 차이가 얼마나 크게 나겠습니까?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애플이 우리 코스피 시가총액하고 맞먹는 그런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애플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우리 증시에서 거래 대금이던 또 전체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이라는 우리나라만의 시가총액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작은 부분이고 이것은 실제로 오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끌어올리면서 주가지수를 급격하게 단기간에 끌어올리는 그런 자유자재한 매매 동향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지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시가총액이 작은 부분에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대형 헤지펀드들이나 또는 대형 해외 금융투자기관들이 이렇게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기에는 어렵죠. 워낙에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한두 군데에서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대형 헤지펀드에서 뭐 두세 군데에서 뭐 암묵적으로 누가 선도 세력이 먼저 우리나라 증시 주가지수를 뺀다던가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면은 그것이 뭐 선물 파생상품과 관련되어 있거나 또는 뭐 공매도와 관련해 있어서 지수를 하락시키거나 상승시키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두세 군데의 대형 헤지펀드 움직인다면 짧은 기간 내에 얼마든지 우리 시장을 변동성을 주면서 움직여 트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일개 우리 개인 세력들이 삼성전자를 마음대로 못 움직이죠. 왜냐하면 삼성전자 자체가 우리 시장 내에서는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그런 하나 둘의 기관들이나 개인 세력들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중소형 종목들은
개인 세력들이 좌지우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봤을 때 우리가 미국 시장의 그러한 안정적인 모습, 추세를 한번 만들면 쭉 가는 그런 시장의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 반면에 우리 시장은 시가총액이 워낙에 작은 시장이고 그렇기에 해외 대형 금융투자기관들이 마음만 먹으면은 언제든지 급격한 하락, 삼성전자 찌라시 하나로 그런 기사 하나로 이렇게 빠지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취약합니까? 그래도 대한민국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인데 그러한 기사와 함께 외국인들의 자유자재로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를 빼버리는 모습. 그들은 의도대로 이러한 모습을 만들 수가 있다. 왜? 대한민국이라는 주식 자체가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증시가 뭐 장기 투자자라면 상관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처럼 좀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시장의 이런 변동성이 언제든지 우리 시장에서 항상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매매 동향을 체크를 했을 때 저 또한 오늘 장 중반에 좀 세 종목을 매수를 하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좀 가려놓긴 했는데 세 종목을 매수를 한 것은 이 시간에 따른 이 외국인들이 11시부터 순매수로 매수 물량이 쭉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저도 12시쯤에 종목을 좀 세 종목을 매수를 하였습니다. 이렇듯 이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이 이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증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대형 금융 투자 기관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많이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진짜 대형 금융 투자 기관이라면 이들이 단기간에 주가를 움직이는 것은 그렇게 많은 기관이 필요 없고 자신들이 가진 자금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뭐 천억, 2천억 뭐 그런 거는 대형 헤지펀드들이 크게 신경을 안 쓴다기보다는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자금이잖아요. 뭐 지금도 1조 1천억이 들어왔지만 이 반나절 만에 그냥 순식간에 1조 1천억을 순매수로 돌려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항상 우리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이 지수의 움직임을 파악을 하고 종목을 매매하는 타이밍을 잡을 때 이 외국인들 우리 증시를 언제든지 이렇게 상승도 느닷없이 만들 수도 있고 하락도 느닷없이 만들 수 있는 그런 투자 기관으로서 실시간으로 수시로 꼭 체크를 하는 것이 우리 증시에서는 더더욱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증시도 좀 시가총액이 상당히 커져서 이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이 나와서 그렇게 누구나 함부로 우리 시장을 움직일 수 없는 그만큼 무게감을 갖고 있는 시장이면 참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전 세계에서 1.6% 정도의 비중밖에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작은 시가총액을 가진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외국인들의 이런 매매 동향 그것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매수 타이밍을 잡고 또 위험 관리를 하고 또 보유 종목을 홀딩을 할지 결정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